러시아 사회에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하나둘 러시아를 떠난 자리,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오늘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최전선에서 20년간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의 충격적인 증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서 자동차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 알렉세이 페트로프입니다. 올해로 나이 쉰을 바라보니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던 20년 전 러시아는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죠. 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문화와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우연히 한국 자동차를 접하게 되었어요. 독일 차는 너무 비쌌고 일본 차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한국 차는 달랐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품질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해 한국차 수입을 결정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한 달에 두세 대 정도만 들여왔죠. 그런데 고객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고? 하며 놀라는 표정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한국차는 금세 인기를 끌었고 제 사업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달에 수십 대를 들여오는 수준이 되었죠. 러시아의 극한의 날씨에 대부분의 차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을 때도 제가 판매한 한국 차들은 거의 모두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어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도 거뜬히 이겨내는 한국 차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단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증명된 사실이었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차를 판매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부터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한국차는 우리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였던 셈이죠. 지금 제 창고에는 마지막으로 들여온 한국차 한 대가 남아 있어요. 매일 아침 그 차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차가 팔리면 정말 끝인가? 2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차로 시작해서 한국차로 끝나는 운명인가 싶었죠. 한국차와 제 인연은 사실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차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독일차나 일본차가 좋은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에 전시된 차들의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에 눈길이 갔죠. 가격표를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유럽차보다 30% 이상 저렴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죠. 고민 끝에 모든 저축금을 털어 한국차 3대를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알렉세이 미쳤니? 아무도 모르는 한국차를 누가 사겠어? 아내 나타샤도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고객은 제 오랜 친구 드미트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독일차만 고집했던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타보는 거야라며 시승을 했는데 1시간 후 돌아와서는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알렉세이, 이 차 정말 좋더라.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독일차와 비슷해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 달 만에 3대의 차가 모두 팔렸고 주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감히 서울로 직접 날아갔어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통역사 하나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니며 딜러십 계약을 따냈죠. 지금 생각해도 무모했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한파로 모스크바 전체가 얼어붙었을 때였습니다. 그 겨울 대부분의 차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판매한 한국차 소유주들의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한국 차들은 대부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러시아 겨울에는 한국차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브랜드들은 러시아를 변방 시장으로만 여겼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매년 기술자들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방법을 연구했고 러시아 특화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사업은 번창했고 모스크바 외곽에 대형 쇼룸도 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쇼룸에 구경 오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죠. 아이들은 신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버지들은 엔진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국차는 달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쇼룸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대의 차를 어제 정비했어요.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 팔리면 정말 끝인가? 20년 동안 한국차만 판매해온 저에게 이건 단순한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였고 자부심이었죠. 가끔은 쇼룸에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합니다. 한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함께 보드카를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날들. 새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느꼈던 설렘,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 열쇠를 받아가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하루는 오랜 고객인 이반이 찾아왔어요. 그는 15년 동안 한국차만 탔던 사람입니다. 알렉세이, 내 차가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데 한국차는 정말 없나요?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이반. 지금은 마지막 한 대뿐이에요. 그것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차를 사야 하나. 하지만 한국차만큼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 대화가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국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차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2022년 초 전쟁이 시작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시작되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곧 돌아올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시장 철수를 선언한 거였죠. 그날 밤 쇼룸에 혼자 앉아 보드카 한 병을 비웠습니다. 2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어오른 눈으로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입이 끊겼고 직원들의 월급도 문제였죠. 쇼룸 임대료도 내야 했고 가족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장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철수한 서방 기업들의 공백을 중국 브랜드들이 빠르게 채워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한국 브랜드들의 화려한 부스가 늘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중국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발, 치루이, 지리 이름도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중국차를 수입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한국차만 취급해온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죠.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중국차 딜러십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세일즈맨 블라디미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알렉세이 씨, 이제 중국차의 시대입니다. 품질은 한국차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전시된 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디자인도 괜찮고 내부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닫을 때의 소리, 내부 마감재의 품질, 엔진룸의 정리,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느껴졌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차는 러시아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요? 블라디미르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중국도 추운 지역이 많잖아요. 그의 대답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하 30도에서 직접 테스트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진정성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독일, 일본 브랜드들의 화려한 부스가 줄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중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통계 자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시장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중국 브랜드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철수한 서방 기업들의 공장을 인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공장은 이미 중국 브랜드의 생산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러시아 기술자들은 이제 중국차를 만들고 있었죠. 10월이 되어 첫 눈이 내렸을 때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친구 니콜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렉세이, 중국 차들에 문제가 많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터리 문제, 시동 문제로 전화가 빗발쳐.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오랜 고객인 세르게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2개월 전 중국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었죠. 세르게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고 부품을 교체하려니 기다려야 한대요. 한국 차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품질과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혹독한 기후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국 차는 그 신뢰를 20년 넘게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중국차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쇼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중국차 수입업으로 전환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감이 들었어요. 한국차에 대한 추억과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아직도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중국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니콜라이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는 매일 중국차 수리로 북적였어요. 알렉세이, 이런 적은 처음이야. 같은 문제로 계속 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전기 시스템 문제가 심각해. 라고 토로했죠. 니콜라이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입니다. 그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부품 수급이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러시아에 충분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간단한 수리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죠. 반면 한국 브랜드들은 20년 넘게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며 탄탄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딴 시베리아 마을에서도 한국차 부품은 3일 이내에 배송되었죠. 1월 중순, 추운 날씨에 제 쇼룸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중년의 남성 미하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알렉세이, 혹시 한국차는 없나요? 중고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하일의 이야기는 많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3개월 전 중국차를 구매했지만 벌써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특히 혹한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죠. 예전에 타던 한국차는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차 중고라도 있나요? 한국산 부품은 구할 수 있나요? 언제 한국차가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차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2월 초 모스크바에서 중고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차 중고 모델들이 신차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5년 된 한국 세단이 신차 출시 당시 가격보다 20% 높게 팔리는 상황이었죠. 이건 러시아 자동차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자동차 평론가 드미트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차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한국 차는 그 신뢰를 증명해 왔어요. 중국 차는 아직 그 신뢰를 얻지 못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니콜라이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 사람들이 중국차를 사면서 엔진만 한국산으로 교체해달라고 해. 불법이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는 증거였습니다. 3월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모스크바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블라디미르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게서 한국차 30대를 구매했던 단골이었죠. 알렉세이, 한국차가 없어서 정말 곤란해요. 중국차로 바꿨더니 정비 비용이 3배나 늘었어요. 한국차는 6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멀쩡했는데 중국차는 10만 킬로미터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이고르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죠. 아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차를 그리워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한국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인데 회원이 이미 3만 명이 넘어요. 이 소식은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만 한국차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알렉세이, 한국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차를 들여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이미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진 못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일한 제 친구 표도르에게 연락했습니다. 표도르, 한국차를 비공식 루트로 들여오는 방법이 정말 있나? 그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알렉세이, 내일 점심에 만나자. 전화로 말하긴 조심스러워. 다음 날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표도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한국차를 들여오는 경로가 있어. 서류상으로는 중앙아시아로 수출됐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로 오는 거지.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 표도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불법이야. 하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표도르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이 전년 대비 700% 이상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출이 중단됐는데도 말이죠. 이 통계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심지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경유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 서류를 조작해서 실제 목적지를 숨기는 거지. 라고 표도르가 설명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객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알렉세이,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국차가 필요해요.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우회 경로를 탐색하기로 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옛 거래처 마라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흥미를 보였어요. 가능은 해.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차 한 대당 정상 가격의 30%는 더 줘야 해. 높은 가격이었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팔릴 것 같았습니다. 첫 거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세 대의 한국차를 주문했고 한 달 후 모스크바 외곽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을 보는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차의 완벽한 마감, 견고한 느낌. 제가 20년간 믿어온 그 품질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제가 한국차를 구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단골 고객들에게만 조용히 판매하려 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명단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도 컸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차를 들여와야 하나? 불법이란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적발 위험도 있었죠. 실제로 비슷한 수법으로 차를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 나타샤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알렉세이, 당신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 일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보여요. 나타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건 제 가치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비공식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정직하게 중고 한국차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내에 이미 있는 차들,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차들만 다루기로 한 거죠. 물론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비공식 수입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가 파는 차는 믿을 수 있어. 라는 평판이 생겼죠. 비록 물량은 제한적이었지만 제가 취급하는 중고 한국차는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차가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품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 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의 신뢰가 함께 작용했던 거죠. 이런 신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딜러십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난 시장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서의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죠. 2년 전만 해도 한국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은 품질과 신뢰성을 중요시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브랜드가 부족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자동차 협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요. 업계 전문가들과 딜러들이 모여 현재 시장 상황을 논의했죠. 놀랍게도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중국차만으로는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품질 문제가 지속되면 소비자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회의 후 오랜 경쟁사였던 볼가 자동차의 세르게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독일차 딜러였지만 이제는 중국차를 판매하고 있었죠. 알렉세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런 차를 팔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의 눈에서 같은 고민이 보였습니다. 제 쇼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브랜드의 옛 광고판이 눈에 띄었어요. 색이 바래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 로고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제 아들 이고르는 아버지, 언젠가 한국차가 돌아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럴 거야. 좋은 제품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이고르가 들뜬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복귀를 고려하고 있대요. 잠에서 깨어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최근 러시아 서방 관계가 변화하면서 일부 철수했던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죠. 즉시 저는 한국 연락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대부분 답장이 없었지만 한 담당자로부터 짧은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논의 중입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딜러 협회 모임에서 이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모두가 한국 브랜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알렉세이, 당신은 한국과 연결이 있으니 뭔가 더 알고 있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저도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고 한국차 가격이 안정되었고 일부 부품 공급이 재개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다시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한국 자동차 회사의 로고가 등장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 친숙한 로고는 마치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보아왔던 그 로고가 다시 러시아 뉴스에 등장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업 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한국차가 돌아오면 다시 일할 수 있겠지?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말았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그럴 거예요. 모스크바 교회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억의 한국차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차 소유주들이 모였어요.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비슷했어요. 한국차를 다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차가 고장나면 또 한국차를 살 수 있을까요? 중국차는 한국차만큼 믿을 수 없어요. 이 목소리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행사의 마지막 연설자로 초대받았어요. 20년간 한국차 딜러로 일해온 경험을 나누었죠. 한국차가 러시아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품질과 신뢰성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죠. 저는 믿습니다. 한국차는 반드시 러시아로 돌아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복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구체적인 브랜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쇼룸을 정리하고 오래된 한국차 카탈로그를 다시 읽으며 잠시 떠났던 한국 기업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한국차가 러시아의 길을 달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러시아의 수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한국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한국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미친 깊은 영향과 한국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20년 이상 쌓아온 견고한 신뢰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품을 넘어 한국과의 기술력과 철학이 어떻게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일상과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